정치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이용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검찰이 타다가 불법 콜택시 사업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재용 대표 등 관련자들 각각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이번 검찰의 판단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검찰이 타다가 불법 콜택시 사업을 했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관계자들, 책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검찰의 이런 판단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국내가 미래의 먹거리 중에 하나가 이제 공유경제, 모빌리티 쉐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부분들이 미국도 벌써 우버 같은 게 나온 지 7년이나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기 때문에 그나마 진행하는 부분들도 꺾이면서 이제는 국내에서는 공유경제, 미래의 먹거리를 완전히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타다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러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활성화 측면에서 그나마 이 모델이라도 있기 때문에 좀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불법으로 지금 간주가 되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검찰이 불법이라는 판단,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이 관련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불법 영업으로 봤을까요? 여객운수 사업법 자체는 정식 허가를 받아서 운행을 해서 유상으로 이 금액을 받으면은 불법으로 간주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객운수 사업법에 이 단서 조항 중에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인승 이상 15인승 미만의 승합차에다가 기사를 제공해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다 자체는 2년 전부터 이 항목을 활용을 해서 운행을 했었고 그래서 전혀 불법이 아니고 또 이미 뭐 국토부나 이런 데서도 협의를 하면서 이미 진행됐던 부분들인데 이번에 검찰에서 아예 불법으로 간주해서 기소를 하니까 좀 황당한 부분들이 많다. 또 벤처 쪽에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불만을 표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업자 측에서는 예외 조항을 허용하는 이것에 따라서 그동안 이 법령에 따라서 그대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또 준비해왔고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 하는 것이 주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이 부분들은 뭐 2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이 택시업계하고 타다업계 또 중간에 국토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중재안도 마련하고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목소리를 주고 많이 나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서로가 이해 관련이 좀 많이 틀리다 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미래의 먹거리 확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서로가 개혁을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미국이나 이런 여러 선진국에서도 공유경제 모델, 뭐 카쉐어링이나 라이드 쉐어링이 천문학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거를 그 나라 국민들이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예 이게 도외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이 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모델이 뭐냐, 또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좀 더 이 전향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서로 경쟁하는 플랫폼이 나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택시 업계도 변해야 되지만은 이 공유경제 업체도 변해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네거티브로 좀 바꾸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눈치만 너무 보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부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 타다를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지금 승차 거부도 없고 서비스도 좋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타다 서비스와 택시 서비스와는 어떤 차이들이 있을까요? 뭐 호출 방식이라든가 뭐 요금 체계라든가 뭐 승객 허용 인원이라든가 좀 다르죠? 좀 틀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1인승 이 승합 택시 승합만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앱을 깔아서 부를 때도 물론 택시도 이렇게 불러서
가까운데 먼데 또 차종도 택일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 아마 쓰셨을 겁니다. 네. 타다도 마찬가지인데 타다는 근데 미리 이 카드나 이런 걸 등록을 해놓고 내릴 때 카드 결제를 따로 안 합니다. 네. 그냥 내리면 알아서 결제가 되고 그게 이 자동적으로 앱으로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부분을 쓰고 있는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차 안도 굉장히 넓고 깔끔하고 기사분들이 말도 안 걸고 또 이 기사대에 대한 어떤 신문에 대한 것들도 이 몇 단계를 통해서 검증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여성분들이 저녁 때 주로 많이 이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부를 때도 결제하는 방법이나 또 물론 이제 비용은 택시보다도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객이 수용을 해서 하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증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택시와 타다의 장단점은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타다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면서 택시 업계가 뭐 위기감일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검찰의 기소는 택시 업계에 손을 들어준 그런 셈이 됐는데, 자, 택시 업계가 타다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린 이유, 뭐 분신 사태까지도 있었는데 그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먹거리,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택시업계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열심히 일해도 뭐 200만 원 못 가져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노력에 비해서는 받는 보수가 너무 적고 또 산학금 제도라든지 월급 제도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자체가 이 택시 기사분들 본인들이 유일한 직업으로서 할 수 있는 하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마지막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자부심도 있고 그만큼 영역도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어려운 택시업계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더 이 먹거리 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다양하게 모델이 좀 충족돼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의 기존의 관행이 그대로 진행돼 왔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지자체도 그렇지만은 물론 이제 업계 자체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정부도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리부터 택시 자체가 자정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이 미래 플랫폼 구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좀 나서서 좀 더 R&D 투자를 통해서 택시 업계의 먹거리를 좀 확보를 해준다든지 안정된 직종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든지 나름대로 택시의 장점이 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갔다면은 타다 모델하고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지도 않고 네 거 내 거 이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OX 이분법이 아니라 미래는 융합 모델 성능 모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흑백 논리가 아니라 회색 논리가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이런 다양한 모델이 나와서 국민들 소비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원한 모델이 나와야지만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정부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분명히 정부의 책임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공유의 공간, 이 그레이 존에 대해서 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았느냐. 지금 타다 측에서도 국토부도 그동안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네. 거의 2년 동안 왜 국토부는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다고 봐야 됩니까?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네. 이제 택시 업계를 손들을 수도 없고 이게 너무 치열하고 말씀드린 대로 중간 어떤 완충 영역을 좀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네. 완충 영역을 만들어놔서 택시 업계도 들어오게 하고 타다 쪽도 들어오게 해서 상생 모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등거리에서 쳐다만 보고 있다가 검찰은 검찰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우버나 또 동남아 쪽이라든지 그랩이라든지 난리가 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 산업이 뭐 고비용 저생산 구조에다가 강성노조 이미지에다가 또 그렇지 않아도 먹거리가 지금 자꾸 잃어가는 상태에서 이런 미래 공유경제 모델까지도 버리는 거 아니냐. 국내의 투자 여건을 완전히 버린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 모델 말고도 전동 킥보드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요새 도심지 보면은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빌려서. 네. 근데 이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법적으로 보면은 차도로 다녀야 되고 안전장구 착용을 해야 되고 17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네. 어느 하나 이 구비 조건에 들어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속하는 거 한 건도 없거든요. 네. 아예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킥보드 같은 공유경제 모델에 이르기까지 모든 어떤 모빌리티 쉐어링에 대한 것들은 굶어지고
관련 법규나 제도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정부가 과연 2, 3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뭐 했느냐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정부 부서가 꼭 국토교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부서가 좀 머리 맞대고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번에도 미래차 발전 전략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향적으로 네거티브로 규제를 혁파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말만 하지 말고 앞뒤가 안 맞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국내를 벤처를 키우고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더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타다 자체는 그래서 이번에 결과가 나오는 것 자체가 미래의 우리나라의 모빌리티 쉐어링의 가늠자 역할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상당히 대로 중요한 부분들.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AI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과감한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힌 그날 바로 이 타다가 검찰에 기소가 됐고 이재용 대표가 이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자 그렇다고 정부가 그냥 손만 놓고 있었느냐? 지난 7월에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운송 서비스 업체에서 수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대신에 플랫폼 택시라는 새로운 영업 형태를 인정하기로 한 건데 이게 상생이 가능한 개편안이 되지 못했나요? 딱 되지는 못했어요. 불만들이 서로가 지금 있다고 볼 수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타다를 앞으로 증차를 하려면은 택시업계의 면허를 돈 주고 사서 일종의 기여금이죠. 네. 그러니까 택시가 줄어들면은 그 줄어든 면허를 대신 타다가 사서 그만큼 운영을 해라라는 얘기니까 완전히 지도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죠. 네. 이 상태에서는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것들은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고 결국은 기존의 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새로운 어떤 공유경제 모델은 되게 어렵다라는 불만이 상당히 좀 많았었고요. 네. 문제점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가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문제는 법에 없는 내용을 유권 해석을 해서 유권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규제를 만든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 없는 규제를 정부에다 물어보면은 정부가 해석을 했으면서 새로운 규제를 만드니까 보이지 않는 규제가 너무 많다. 이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상당히 이 수십 년 동안의 규제가 보이는 규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규제가 더 많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타다 측에서는 지금 이용자가 1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소비자들, 국민들을 염두에 둔 검찰 조사였을까? 또 국토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고민을 해왔을까? 이런 문제인데 지금 타다가 법정으로 가면서 타다를 살려야 된다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후폭풍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들, 소비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택시 쪽도 출퇴근 시간에 택시 잡기 진짜 힘들거든요. 네. 과연 이런 것들을 풀어주고 다양한 모델이 나오면서 국민 편의성 그러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면서 먹거리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네. 이 부분들은 좀 더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이번에 검찰이 기소한 것이 이 불법이다라고 했지만은 죄가 인정된 건 아직 아닙니다. 재판을 재판이 받아서 결론 날 때까지는 그대로 영업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영업은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검찰에서 기소한 것 자체도 법적 해석 자체가 규제 일변도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너무 이제 획일적으로 결정지어서 기소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은 2년 동안 사업한 입장에서는 또 황당하고 또 사업 모델 자체가 한두 대 운영하는 게 아니라 1,800대나 되지 않습니까? 네네. 누구나 다 아는 모델들이고 또 가입자 수, 국민들 수도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수백 %까지 이 인기를 끄는 이유가 왜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공유경제 모델에서 굶주리고 있었다는 거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정부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중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타다도 그렇고 과거에 유사한 우버 택시 논란도 그렇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유경제 서비스 혁신 산업이 지금 전통 산업과 충돌하면서 번번이 이렇게 무산의 위기에 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어떤 사태로 바라봐야 됩니까? 지금 고민이 됩니다. 이미 선진국 대비해서 공유경제 모델은 7년이 뒤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 모델 자체가
최종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10년 두 자릿수로 바뀐다는 거죠. 10년 이상 뒤진 국가로 전락을 합니다. 네. 다시는 미래 먹거리 중에서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차라든지 이걸 섞는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이런 다양한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변화에 대한 것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어떤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런 걸 먹거리로 만들어내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좀 더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팽배되고 이해 관련 단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너무 눈치를 본다든지 또 여론을 너무 쳐다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먹거리를 놓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새로 좀 무장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 산업의 미래를 검찰 수사나 법정에서 가려야만 되겠느냐. 자, 이런 각성과 함께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맞습니다.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될까요? 합의를 이끌어야 정부가 될까요? 네. 좀 더 이 재판은 재판대로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나오기 전에라도 정부에서 또 특히 이제 주무부서가 국토교통부거든요. 네네. 좀 더 나서서 융합 모델 대통령까지 나서도 괜찮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례 가늠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좀 더 적극적인 사례 이 회색존을 만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완충 역할을 만들어서 여기를 다 끌어들여서 할 수 있는 놀이마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그런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네. 규제를 이 모래 샌드박스라는 데 올려다 놓고 여기서 전향적으로 푸는 방법을 샌드박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경제 샌드박스를 하나 만들자는 거죠. 네. 이 속에서 새로운 모델을 좀 창출할 수 있게끔 역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얼마만큼 융합 모델로서 의지를 갖고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운송 사업자 간의 충돌로만은 볼 수 없는 그런 사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림대 자동차학과의 김필수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